이제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이잖아요. 음식과 와인인 것 같은데 뭐 대표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음식이랑 와인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서 이 노하우를 좀 전수받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 음식은 파스테이스데 바칼야우, 바칼야우라는 포르투갈식 염장 건조 대구 이용해서 만든 크로켓이에요. 현재 가면 어느 레스토랑에 가도 이제 볼 수 있고 어느 가정집에 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크로켓이고요. 참고로 이제 크로켓이 이제 포르투갈에서 발전돼서 일본에 고로케? 고로케. 아 진짜요? 네. 아 되게 아시아와 연관이 깊네요. 포르투갈이. 네, 맞아요. 이쪽은 이제 그 지중해 쪽, 이제 포르투갈, 뭐 스페인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식재료인 올리브 오일 그리고 마늘 그리고 이런 새우 이용한 음식입니다. 직관적으로 자연산 홍새우와 마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제 와인은 빼놓을 수 없죠. 네, 저희의 베스트셀러. 일단 굉장히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일단 포르투갈의 가장 존경받는 와인 메이커인 안젤모 멘데스라는 와인 메이커가 만든 트레스 리오스라는 와인이에요. 번역을 하면 세계의 강이라는 뜻이고, 세계의 강 유역에서 만든 세 가지 토착 품종의 블렌딩으로 만든 와인이에요. 굉장히 가볍고 산뜻한, 어떻게 보면 또 여름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와인입니다. 레이블이 너무 예뻐요. 네. 확실히. 바칼라우라고 하셨죠? 네, 바칼라우. 소스는 마요네즈랑 레몬을 곁들인 소스예요. 그냥 생선가스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저도 진짜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되게 어떠세요? 가볍게 시원하게 먹기 좋은, 일방적이지도 않고 산미랑 뭔가 좀 나름의 화이트 와인스러운 그런 뭐 와인의 매력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청량하게 먹기 좋은 와인. 이제 이렇게 음식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이런 메뉴 결정은 어떻게 주로 이렇게 짜시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메뉴판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 음식이 진짜 다채로워요. 되게 포르투갈스러운 음식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어떻게 기획을 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는 크게 카테고리를 좀 나누면, 예를 들면 그런 에피타이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 다음에 뭐 에피타이저와 뭐 본식 사이에 또 낄 음식들, 그리고 본식을 이제 메인을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디저트. 그런 순서에 따라서 뭐 와인을 같이 어떤 식으로 드실까도 항상 고려를 해요. 처음에 산뜻한 뭐 화이트 와인, 그리고 뭐 묵직한 화이트 와인, 뭐 가벼운 레드, 묵직한 레드 와인,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음식 순서와 이제 와인과의 이제 페어링, 맞춤까지 고려를 해서 메뉴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음식을 설계하고 계속 이렇게 추가되실 때는 어디서 영감을 주로 얻으세요? 전 대부분 여행이에요. 여행이랑 출장. 요즘은 많이 못 바뀌겠네요. 그럼. 하지만 그래도 그 제가 계속 다녀오면서 축적해 왔던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계속 이번에도 또 굉장히 좀 많은 메뉴들이 바뀌었어요.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 요리를 전공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이런 셰프분들 세팅이나 이런 인력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저는 음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나 와인과의 페어링 이런 것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셰프들이 좀 더 기술적으로 많이 음식들을 다듬어요. 전체적인 구상은 제가 하지만 또 그 품질 관리라던가 식자재 관리, 또 세부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뭐 향신료들 이런 것들은 셰프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와인 쪽에서 이렇게 시작했다 보니까 와인 리스트나 이런 페어링 같은 건 어떻게 설계를 주로 하시는지, 뭔가 방법론적인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와인 리스트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기후대별로 나눠놨어요. 싱그러운 느낌이 강한 약간 해양성 기후의 와인들, 이런 와인들은 주로 가볍고 산뜻한 화이트나 좀 가벼운 레드 와인들 주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와인들을 또 셀렉팅을 찾아서 하고, 또 국내에 없는 와인들은 제가 현재 직접 와인 수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음식 같은 경우도 이런 새우라던가 그런 해산물 베이스의 음식들하고 좀 굉장히 페어링이 좋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주류를 수입할 계획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주류 수입의 종류 폭이 굉장히 사실 적었어요. 어떻게 보면 포트나 쉐리 좀 위주였고, 하지만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포르투갈 와인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네, 와인 리스트도 그렇고 어쨌든 음식과 페어링을 고려할 때도 이 와인들로는 손님들의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수입을 좀 결정을 했고요. 요즘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들 있는 와인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흔한 리스트를 갖고 있는 데가 많은데 여기 딱 리스트를 한번 와서 보셔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되게 유니크해요. 저는 대표님 가게를 처음 왔을 때보다 진화하시는 레스토랑이신 것 같아요. 되게 네. 성장이 느껴지는데 네. 그 성장 간에 뭔가 누군가를 만났다거나 이런 뭐 귀인을 통해서 좀 나아졌다거나 뭔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마시고 있는 이 와인 메이커가 안셀모 멘데스라는 분인데 사실 이분은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요, 4년 전쯤 마카오로 여행을 갔었어요. 이제 마카오는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이기도 했고 포르투갈에 비해 또 굉장히 손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벤치마킹 할 게 있을까 가봤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들른 와인샵에서 굉장히 길다란 모양의 와인병을 집어서 그 안젤모 멘데스가 최초로 만들었던 와인이기도 하고 그 와인을 마시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안젤모 멘데스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이메일을 찾아서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었고 또 몇 달 후에 또 두 번째 연락을 했는데 또 답이 없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이제 조금해서 무시를 하나. 네. 서럽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찮게 그 연락을 하고 몇 달 후에 이제 포르투갈에 이제 와인 박람회가 있어서 그쪽을 갔었어요. 딱 있었어요. 네, 거기 가서 한 입구쯤에 이제 안젤모 멘데스 부스가 있더라고요. 딱 안젤모가 있었어요? 네, 와. 안젤모가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영업을 담당하던 그 직원도 같이 있었고요. 가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메일 2번이나 보낸 사람이다. 네, 안젤모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요. 이메일을 2번 보냈는데 연락이 없었다. 바로 이제 옆에 있던 그 해외 영업 직원의 얼굴이 약간 붉어지더라고요. 잘린 거 아니에요, 그 뒤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뭐 저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안젤모 멘데스에 굉장히 큰 호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안젤모 멘데스 와인을 바로 즉석에서 수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아, 저한테도 약간 울림이 있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지금 이런 수입하시는 거 외에 다른 주류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받고 계세요? 좀 다이렉트로 수입사를 통해서 받고 있어요. 와인 수입 회사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일부 조금 있는 맥주 종류들은 주류 도매 회사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도매 회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레스토랑 사업을 5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네. 좀 재밌었던 일이 있는 음식이 있나요? 일단 저희 메뉴 중에 몇 가지는 3, 4년 이상 꾸준하게 하고 있는 음식이 있어요. 이제 폴포 알라가레이로라는 이제 포르투갈식 어떻게 보면 문어 스테이크 음식으로 굳이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처음에 이 음식을 했을 때는 포르투갈 현지에서 아직 맛을 보기 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서칭이라던가 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근접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스페인 쪽 음식이랑 좀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 레스토랑을 국내에서 많이 가서 이제 먹어보고 이렇게 시연을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시작을 먼저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 됐지만 포르투갈에 가서 먹어보고 이 음식에 대해서 방향성을 한번 다시 찾았고요. 포르투갈 현지에서도 뭐 셰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남산 와이너리 시그니처처럼 되어버렸어요. 이제 뭐 비주얼 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 맛볼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틀이 한 3-4번은 크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누가 하든 똑같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셰프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거 평균을 맞추시는 뭔가 노하우가 있으세요? 같은 음식이라도 같은 레시피라고 하더라도 사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모든 걸 맞춰놓지만 세부적으로는 누가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을 남겨둬요. 그래서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하거나 더 맛있게 할 수 있게끔 조금의 여지를 남겨놓음으로써 뭐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또 긍정적으로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대표님 가게가 왜 잘 되는지도 저는 되게 알 것 같은 게 직원들도 좀 많이 믿어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대표님의 열정이 약간 느껴집니다. 뭔가 이런 음식 하나 하시는 거나 와인도 다른 데 수입하는 와인들 좀 별로니 내가 직접 수입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열정. 별로는 아니에요. 다른 데 수입하는 게 별로는 아니라 다른 수입사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많이 판매가 될 만한 와인들을 맞아요. 들여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또 포르투갈은 메인 그런 와인 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수입 회사에서 수입하는 포르투갈 와인들이 색깔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잘 판매가 될 만한 와인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제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매력적인 와인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와인들은 또 수입사 입장에서 판매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와인들은 또 제가 가져와야 돼요. 이런 뭔가 노력들이 이 매장 하나하나에 뭔가 이런 정체성을 만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대표님께서 인테리어랑 음식 그리고 또 와인에 대한 얘기를 세부적으로 해주셨는데 이게 저한테도 되게 큰 영감이 됐던 게 어떤 일을 하나 할 때도 되게 집중해서 임하시고 뭔가 이런 책임감을 갖고 하시는 게 많은 배움이 됐습니다. 아, 저도 항상 많이 배웁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 컨텐츠는 뭐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재무라든지 인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전략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또 대표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컨텐츠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이 창업에 조금 더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만약에 있으시거나 또 뭐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놔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럼 또 뵐게요 제가 하면 네. 안녕 같이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또 뵐게요. 안녕. 안녕.